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맥심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요즘에 핫하다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고 그 통역을 이제 또 파파고를 돌려서 통역을 했어요. 뭘 물어봤냐면, 그래, 인공지능, 네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는 비법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챗 GPT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논해보고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챗 GPT가 이야기하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돌린 거예요. 번역기로. 사람마다 수학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뭐야, 요즘에 완전 핫하다는데 방법이 없다고? 비법이 없어? 아, 뭔가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음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언들은 수학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규칙적으로 수학 문제를 연습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게다가 플래시카드 사용이든 아니면 연습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방법으로 하든 여러분께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과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요, 수학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언들을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본인의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개념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챗 GPT는요, 수학의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그럼 문제풀이부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과 수학을 잘하는 방법, 어찌 보면 같은 거 있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학 문제를 무조건 다 잘 푸냐? 그럼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수학을 잘하는 거냐? 여러분들 여기서는 약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살짝 이게 망설여지지 않나요? 물론 좀 이제 고등학교 현실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입시에서 이제 수능 문제 중에 좀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풀 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준 조건들의 1번, 2조건, 2번 이런 조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의 수학 문제들을 부분을 나누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가 다 듣고 싶었던 대답은 how였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how can I study mathematics well? 아주 단순하게 물어봤거든요. 수학을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냥 수학을 잘하는 비법을 알고 싶었던 건데 이제 문제풀이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수학 문제를 연습하자. 저도 이 부분도 또 역시 동의하면서 또 약간 퀘스천이 드는 생각도 들어요. 규칙적으로 연습 당연히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개념이 없는 연습, 그리고 내가 영혼 없이 많은 문제만 드립다 풀어서 뭐 1000문제, 2000문제, 내가 경험해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만 잘 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요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트레이닝, 연습이라는 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내가 잊었던 개념들을 다시 공부해야지 하고 수학 문제집을 풀어서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점점점 수학이 싫어질 거예요. 그건 수학을 싫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잊어버렸던 내용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데 수학 문제집부터 푼다?
아니죠. 내가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려면 개념서부터 펴야 돼요. 교과서. 가장 좋은 개념서가 바로 교과서죠. 그리고 시중에 또 개념서라고 판매하고 있는 문제집들도 있잖아요. 개념서. 그리고 자기가 처음 공부를 할 때 했었던 자기만의 개념 노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 저 여기 동의합니다. 뭐냐면 수학이라는 거는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을 듣고 1시간 30분 동안 자기주도실로 이동을 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숙제를 하죠. 그럴 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세요. 상담하실 때. 그러면 모르는 문제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거는 수학 공부 방법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모를 때마다 질문하는 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건 그 필요할 때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힘으로 최대한 다시 기억이 안 나면 개념 노트를 보면서 그날 배웠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내 걸로 다시 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그 표시한 내용들을 다시 보세요. 수학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요. 한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보는데 또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른다고 바로 질문해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자기게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라는 이 포인트. 아무 때나 모를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거. 제일 어려우면서도 정답이죠.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카더라 통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야, 그 학원 갔더니 화성세마 애들이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셨다더라. 그럼 무조건 원장님 반만 들어가면 다 되냐? 그냥 무조건 들이밀면 다 되냐?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저희 반만 들어온다고 되나요?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낸 친구들은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거. 물론 제가 정말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같이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이게 너의 방법이야 라고 해주는 마치 제가 물론 제가 수학의 백신이긴 하지만 수학의 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그게 이 환자한테 잘 맞아떨어지는 처방전일 수도 있고요. 그 처방전대로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저의 생각과 우리 인공지능의 AI의 생각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자기에게 맞는 수학 공부 방법 찾아 나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